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보좌관 주식대박 보좌관입니다. 화이팅!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투자는 개인의 판단에 따르지만 이번 영상이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9월 월간 레포트입니다. 8월을 돌아보고 9월을 준비하는 영상인데요. 한 달 정도를 기준으로 끊어서 이처럼 그 전달을 리뷰하고 복귀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목과 관련돼서 자세히 들어가면 끝도 없지만 8월 한 달을 되돌아보며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향후에도 수급이 이어지는지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종목도 선별해 봤습니다. 우선 코스피부터 살펴볼 텐데요. 보시면 8월 한 달 수급 주체별 코스피 수급 현황. 외국인이 약 2조 8,500억 매도했고요. 기관이 3조 5,600억 매도했고 개인만이 나홀로 6조가 넘는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코스피는 지난 8월 한 달간 3.41% 상승했습니다. 봐볼까요? 지금 코스피죠. 코스피는 지금 보시는 게 월봉입니다. 네, 3.41% 상승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주봉은 이와 같은 모습이고 8월 31일 월요일이 한 주만 놓고 보면은 첫 시작일이잖아요. 근데 주봉에서는 일단 5주 이평선이 좀 깨진 상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8월 31일 월요일 종가 기준으로는. 일봉상을 보면은 오늘 좀 외국인의 매도가 좀 많았었죠. 네, MSCI 정기 리밸런시 관련된 기계적인 좀 매도도 있었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일봉상에서는 기술적으로 주가가 좋은 박스권에 좀 갇혀 있는 모습입니다. 아래로는 2280에서 위로는 2380 수준. 상단은 좀 제한된 모습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좀 등락이 있을 수 있겠다. 그렇게 좀 예상이 되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지난 8월에 보시면요. 4.04% 상승했습니다. 코스피보다는 조금 더 약 한 0.6% 정도 상승한 모습이고요. 주봉 모습. 주봉 모습을 보면 코스피보다는 조금 흐름이 양호하죠. 네, 일봉상을 보더라도 코스피보다는 조금 더 깔끔한 상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살펴보기도 했지만 지난 8월 개인만이 나홀로 6조 원이 넘는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누적 수급 주체별 수급 현황은요. 외국인 기관 모두 매도했고 개인만이 약 40조 원 누적 순매수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8월 월간 레포트에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와 똑같은 자료를 제가 준비했었죠. 이게 뭐냐면은 지금 4개의 자료는 8월 한 달간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각각 외국인과 기관이 어떤 종목을 많이 매수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코스피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8월 한 달간 순매수 상위 20종목, 오른쪽은 코스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8월 한 달간 순매수한 상위 20개 종목을 제가 가지고 온 거죠. 이들 종목을 한 종목씩 다 지금 클릭하면서 볼 수는 없는 거고요. 제가 각각의 순매수 상위 20개 종목 중에서, 그러니까 총 80개겠죠? 네. 그래서 각각의 구분을 해서 시가총액 대비 순매수 규모 관점에서 메이저들이 상대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진 종목들을
선별해 봤습니다. 코스피에서는요, 코스피 외국인 이쪽에서는 코스피에서 시가총액 대비 외국인 순매수 규모를 봤을 때는 롯데케미칼, 두산솔루스, 코스맥스 정도가 눈에 들어옵니다. 3개. 그리고 코스피에서 기관 쪽에서는 시가총액 대비 기관 순매수 규모를 봤을 때는 우리 업체인 FNF와 OCI가 두 종목이 눈에 들어옵니다. OCI는 참고로 지난 8월 월간 레포트에서도 뽑혔었죠. 그러니까 8월 초에 8월 흐름 괜찮았죠, 그렇죠? 네. 7월 한 달간의 수급을 보고서 뽑혔는데 8월 흐름이 양호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여기죠. 네,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순매수한 상위 쪽에서 시가총액 대비 외국인 순매수 규모를 봤을 때는 미코와 휴온스 두 종목 정도 눈에 좀 들어오고요. 코스닥에서 기관 쪽 시가총액 대비 기관 순매수 규모를 봤을 때는 E&D랑 RF텍 그리고 이녹스 첨단 소재랑 LB세미콘 이렇게 4개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총 몇 개죠? 여기서 3개고요. 여기서 2개. 그리고 코스닥 외국인 쪽에서도 2개. 코스닥 기관 쪽에서는 4개. 총 몇 개죠? 7, 4. 네, 11개의 종목을 좀 선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종목을 9월 1일 화요일 바로 매수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8월 한 달간 메이저의 수급에서 뽑아본 종목들인데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지속적으로 수급과 실적, 관련 뉴스 등을 팔로우해 가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저도 관심 있게 보다가 또 이슈가 있거나 그러면 또 이제 영상으로 올릴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수급이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는지 단발성인 수급이었는지 등을 확인해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9월 전망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코로나19 확산세 지속 여부 이슈가 있을 텐데요. 지난 2월에 국내 확진자 수를 쪽집게처럼 맞췄던 어디죠? 최근에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JP모건의 보험팀은 8월 넷째 주에 8월 말이 코로나 확진자 정점일 것이라고 밝혔죠. 이런 가운데 국내 해외 모두 확진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미국은 꺾였죠. 여기 보듯이요. 미국 코로나 확진자 추이 꺾였어요. 그리고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 추이도 꺾인 상황이고요. 유럽은 좀 증가하고 있기도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꺾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처럼 사망자 수가 늘지 않아요. 네. 여기 전 세계 코로나19 사망자 추이 제가 자료를 갖고 왔는데 나라별로는 확진자 수가 증가해도 오히려 사망자가 감소하거나 늘어나지 않는 점은 참 다행입니다. 이유는 뭘까요?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 수 이렇게 꽉 증가했었잖아요. 근데 사망자 추이는 그냥 그쵸? 근데 이런 이유가 뭘까요? 물론 다행이긴 한데 한 3가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조기 진단. 두 번째는 치료법 개선. 그리고 바이러스 특성 때문이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사람 입장이 아니고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계속 살아남기 위해서는 숙주인 사람이 죽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숙주인 사람을 살려두는 방향으로 바이러스는 진화되어 가기 쉽죠. 바이러스는 또 그러한 특성이 있고요. 그러한 점을 감안하면 확진자 수가 늘어도, 그러니까 전파력은 같거나 강해진다고 하더라도 사망률은 높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결국 주식시장에서 본다면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단기적인 영향은 있을 수 있지만 크게 염려할 요인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물론 지금과 달리 미국과 중국에서 다시 확산세가 나타나거나 전파력이 아니고 치명률이 높은 코로나 변종이 나타난다면 지금의 가정은 수정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이분이 누군지 아시나요? 데이비드 시실린 반독점 소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반독점. 포털 사이트에 반독점, 미국 반독점 이러면은 이분 사진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지난 7월 29일 약 한 달 전에 미국 하원 청문회가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다 아시는 애플,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CEO들이 청문회에 불려 나갔었죠. 약 한 달 전 얘기입니다. 시실린 위원장은, 이분은 플랫폼 기업의 독점 문제 조사를 시작한 지 13개월 만이었는데 6시간에 걸친 청문회를 마감하면서 이들 회사에 독점력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면서 4개 기업 모두 적절한 규제와 책임이 필요하며 일부는 독점을 부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굉장히 강경합니다. 이제 반독점 소위원회는 8월 말에서 이르면 9월에 최종 보고서를 내놓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보고서를 통해서 권고사항을 명시하고 의회에서 입법 논의를 이어갈 방침인데 이와 같은 규제 정책이 기술주의 상승에 발목을 잡을지 여부가 불확실성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자료는 뭐냐면요. 미국 대선 당시 변동성 지수 추이입니다. 1992년도부터 2016년까지 대선 전달부터 당일까지 지수의 변화인데 변동성 지수가 상승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과거 대선 2, 3개월을 앞두고 변동성이 확대된 점은 감안할 필요가 있겠다는 거고요. 또한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부상하면서 3개월 남은 대선 이후에 증시의 급변동에 투자하는 옵션, 선물 투자 상품이 미국에서 속속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점도 참고해야겠고요. 그리고 참고로 미국 대선 첫 토론일은 여기도 제가 갖고 나왔지만 9월 29일입니다. 1차 토론. 그리고 10월 달에 2차, 3차 토론이 있죠. 여기 보시면 여기 3번의 대선 토론이 있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전 부통령보다 TV 토론에 강점이 있다고 평가되고 있는데 이 1차 토론에 따라 바이든 대세론이 지금도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데 어쩌면 만약에 바이든 대세론이 뒤집힐 수 있을지도 좀 확인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부양책 관련돼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는 10월 1일이요. 2021년도 회계연도 시작일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그럼 9월 중에 1년 정부 예산안을 논의해야 되기 때문에 9월에는 경기부양책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도 자료도 있지만 9월 8일이 미국 의회 재개 날이에요.
미 의회의 상하원이 모두 휴회해서 돌아오는 날로서 이후 양당의 경기부양책 논의가 다시 진행될 수 있다. 그러니까 9월 8일 이후에 경기부양책 관련돼서 또 좋은 내용을 좀 기대해 볼 수도 있겠다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긍정적인 부분인 거죠. 뭐냐면 8월 넷째 주 잭슨홀 연설에서 파월 의장이 저금리 장기화를 사실상 공식화했죠. 역대급으로 풀린 유동성 회수는 당장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자료를 보시면요. 유동성 효과로 애플 시가총액이 2배 증가할 때 과거에는 보세요. 5천억 달러에서 1조 달러까지는 6년 6개월의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1조 달러. 그렇죠? 여기 5조 달러에서 5천억 달러에서 1조 달러까지. 근데 1조 달러에서 2조 달러까지는 2년밖에 소요가 안 됐다. 역대급으로 풀린 유동성 효과가 분명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제가 과거 영상에서 과거라고 해야 얼마 안 되죠. 근데 코스피의 시가총액 2위가 바뀔 수 있다는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고 몇 번 코멘트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또 자료를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과거에도 보면 2007년, 2011년, 2018년 이 세 번 모두 시가총액 2위가 바뀌었던 시기였어요. 근데 이 세 번 모두 코스피가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상황이었던 점이 공통점이었다는 거죠. 결국 여기도 이렇게 나와 있지만요. 새로운 시가총액 2위 기업의 등장은 코스피의 신고가를 의미한다고도 해석될 수 있겠고 시장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을 때, 좋을 때 시가총액 2위가 바뀌더라. 그런 것을 우린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 그 자료를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번 9월 월간 레포트 영상은 지난 8월 31일 월요일에 우선 멤버십 등급 가족분들께 우선 제공되었던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8월에 이어서 9월에도 화이팅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물 아래 좋아요 클릭은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에서 흔들거리는 종모양을 선택하시면 방송 업로드 후에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